최근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다른 이들이 항상 존중해주고 절대 무시하지 않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 지인이 속한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정말 신기하지 뭐예요. 그분께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귀를 기울여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가는 길을 배웅해주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어쩜 그렇게 잘 대해주는지 궁금했어요. 아마 제가 이걸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저도 가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을 테지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족과 친구같이 나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조차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달라질지 잘 알면서도 항상 그걸 잊어버리곤 하죠. 저도 사람들로부터 기분 상하는 일을 겪었을 때 앞에서 곧바로 내 기분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매번 집에 와서 그 분함을 삭히느라 힘들었어요. 특히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 나의 오래된 벗이나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증까지 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아마 죽을 때까지 우울하게 살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삶은 많이 남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분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며 따라해 보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꽤 다른 대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아마 제게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싶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모두가 존중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말을 아낀다. 그러나 말 한마디는 깊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이 강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받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때로는 상대방의 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신뢰를 잃는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그는 늘 질문으로 사람을 이끌었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체현했던 인물이죠.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이 입을 열면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말이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절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거나 자신이 한 언행에 대해 변명 같은 걸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명이나 해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굳이 내가 나서서 내 말이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남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해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게 좋아요. 간혹 보면 사소한 실수를 한 다음 괜히 아이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같은 말을 하며 스스로를 변명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어리숙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뭔가 설명이 많고 말이 길어지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잘 듣는 척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
점차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도 정말 명심해야 할 것들이에요. 편한 가족 사이라고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해버리면 상대방은 점차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겠죠. 둘째, 경청이라는 소통의 기술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 모두가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경청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다음 할 말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질문으로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상대방에게 비춰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가 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태도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무언의 약속과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인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청은 바로 이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며 이는 곧 상대방의 존경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내 의견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존중받는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호 존중의 기반이 되고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에 두거나 말을 끊고 내 할 말을 먼저 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이야기에 관심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온전히 집중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경청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셋째, 자신을 낮추되 자존감을 꺾지 않는다. 겸손은 존중받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지만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겸손은 비굴함과 다르고 자존감은 자만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흔들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남들도 깎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남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능력에 있다. 간혹 겸손함의 경계를 잘못 해석하여 남 앞에서 낮추는 게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거나 남을 배려하고 겸양의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무시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살면서 나의 겸손함을 빌미로 상대방이 얕잡아보는 경우를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온화한 태도를 잃는다는 건 그들에게 내가 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놔두고 나는 나의 태도를 내 소신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겸손하고 예의를 차려 상대방에게 비굴해 보이는 느낌을 주진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을 매우 중요시 여겨 타인에게도 은연중에 타인에게도 그걸 강요합니다만 나는 나만의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비굴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넷째, 일관된 원칙과 품격을 지닌다. 남들에게 항상 존중받는 사람들은 일관된 원칙과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한 모습, 아랫사람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간디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며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식당에서 직원에게도 정중하게 대합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죠. 야,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죠. 5분만 늦는다는 연락을 미리 하고 못 지킬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품격은 바로 이런 일상적 습관에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제안을 한 가지씩 드릴게요. 여러분은 현명한 분들이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잘 실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말을 아낀다. 그러나 말 한마디는 깊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가 너무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진 않았나 점검해보고 간단 명료하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둘째, 경청이라는 소통의 기술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표정, 몸짓, 어조 등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며 온몸으로 듣습니다. 중간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상대의 언어를 나만의 언어로 축약하여 돌려줘 보세요. 상대방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나에게 엄청난 호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낮추되 자존감을 꺾지 않는다. 내 겸양의 태도를 빌미로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또한 겸손하려고 했던 나의 태도가 너무 비굴해 보이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넷째, 일관된 원칙과 품격을 지닌다.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진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유연함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를 지닌 자는 어디에서든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딜 가도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들만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셔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은 타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여기까지 시청하신 훌륭한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테지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소통하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